정용환 회장님의 장기간 부재로 인해 새로운 경영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뒤쪽 문이 열리며 휠체어를 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정용환이 손을 들어 올리며 힘있게 외쳤습니다. 정용환 살아있다. 그리고 아직 이 회사의 대표이사다. 서울 시내 한 대형 병원 특실병동의 고요한 복도입니다. 복도 끝 가장 넓은 병실에서는 3년째 변함없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용환 회장의 병실이죠. 한때 국내 굴지의 그룹을 일궈낸 그 손은 이제 하얀 침대 위에서 움직임 하나 없이 가만히 놓여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어도 이곳만은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인공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와 심전도 기계의 단조로운 신호음이 병실의 정막을 깨뜨리는 유일한 소리입니다. 간혹 간병인의 발걸음 소리나 간호사의 체크 소리가 들려올 뿐이죠. 병실 한편에는 수많은 화환과 과일 바구니들이 놓여 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드물어졌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수많은 사람들이 문안을 왔었죠. 회사 임직원들, 사업 파트너들, 친척들까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발걸음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의료진들도 이제는 정용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곧 깨어나실 거예요라고 희망적인 말을 건넸지만 이제는 그저 상태가 안정적입니다라는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간병인들 사이에서는 은근히 식물인간이라는 표현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미영의 가슴은 깊게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오늘도 오후 2시 정확한 시간에 한미영이 병실 문을 조용히 엽니다. 60대 중반의 미영은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지만 예전의 우아함 속에서 깊은 피로감이 묻어납니다. 손에는 늘 그렇듯 작은 가방과 보온병을 들고 있습니다. 미영의 일상은 이제 완전히 이 병실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남편이 좋아하던 차를 우려 보온병에 담고 그가 평소 즐겨 먹던 과일을 깎아서 준비합니다. 비록 먹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전 습관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왔어요. 미영의 목소리는 작고 조용합니다. 대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습관처럼 인사를 건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가방에서 수건과 물통을 꺼냅니다. 정용환의 손을 조심스럽게 들어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닦아줍니다. 손가락 하나하나 손톱 밑까지 정성스럽게 말이죠. 이 손이 한때 얼마나 많은 결정을 내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했던가 생각하면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었나요? 미영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도 공허하게 병실 안을 맴돌 뿐입니다. 손을 닦는 동안 미영의 눈에는 이상한 공허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남편을 돌보는 정성스러운 아내의 모습이지만 어딘지 기계적이고 의무적인 느낌이 듭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미영에게는 너무나 길었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을 품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무뎌져 버렸습니다.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따라 마시며 미영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병원 정원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고 누군가는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병실만은 영원히 멈춰선 듯합니다. 미영은 문득 자신의 인생이 언제부터 이렇게 멈춰버렸는지 생각해 봅니다. 정용환과 결혼한 후 40년 가까운 세월, 언제나 남편 뒤에서 조용히 내조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신만의 꿈이나 욕망은 언제나 뒷전이었죠. 예전에 좋아하시던 노래 들려드릴게요. 미영은 작은 라디오를 켜고 옛 가요를 틉니다.
정용환이 젊은 시절 즐겨 듣던 곡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오래된 발라드가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그 노래조차도 무응답 속에서 허무하게 흘러갑니다. 미영은 남편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는지 말이죠. 회사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지만 정용환이 직접 세워놓은 원칙들은 하나씩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30대 초반의 정지훈, 정용환의 외동아들입니다. 미국에서 사업하다 실패한 후 한국에 돌아온 지 이제 몇 달이 되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한때 자신감 넘치던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패배감과 좌절감만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지훈의 목소리는 쓸쓸합니다. 어머니와 인사를 나누지만 그의 시선은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향합니다.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스쳐갑니다.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이죠. 지훈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정용환은 언제나 냉정하고 엄격했습니다. 아들의 성과보다는 부족한 점만 지적했고 칭찬 한마디 건네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지훈은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의자에 앉습니다. 오랜 침묵이 흐른 후 지훈이 조용히 입을 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3년 동안 쌓인 억울함과 그리움이 묻어 있습니다. 아버지, 미국에서 사업이 망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하셨던 그 일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미국에서의 실패는 그에게 큰 상처였습니다.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결국 아버지의 예상대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진 내 실패가 마치 당신 체면을 깎는 일이라고만 생각했지. 한 번도 내가 얼마나 힘든지는 물어보지 않으셨잖아요. 항상 결과만 보셨지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애썼는지는 모르셨어요. 지훈의 말에 미영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모자 사이의 갈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용환은 아들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험난한 길을 아들이 똑같이 걸어가기를 원했지만 그 과정에서 아들의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미영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돌립니다. 3년 동안 이 병실에는 너무나 많은 상처와 후회가 쌓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무응답 속에서 공허하게 맴돌고 있습니다. 말하고 싶었던 것들, 사과하고 싶었던 것들, 고백하고 싶었던 것들이 모두 이 침묵 속에 묻혀 있습니다. 해가 기울어가며 병실에는 노을빛이 스며듭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루가 지나갑니다. 정용환 회장의 얼굴은 평온해 보이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은 각자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이 병실만은 여전히 시간이 멈춰선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흐린 봄날 오후였습니다. 하늘에는 회색빛 구름이 가득했고 병원 창밖으로는 가끔씩 봄비가 내릴 듯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평소보다 습도가 높아서인지 병실 안의 공기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간호사 박지연은 오후 근무를 시작하며 정용환 회장의 병실을 점검하러 갔습니다. 박지연은 40대 초반의 성실한 간호사로 정용환이 입원한 지 3년 동안 줄곧 이 병실을 담당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간호사들과 교대로 맡았지만 미영의 특별한 부탁으로 박지연이 전담하게 되었죠. 박지연은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늘 친절하고 세심했습니다. 특히 미영에게는 각별한 관심을 보였는데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병실을 찾는 미영의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박지연이 병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미영의 목소리만 들리던 병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섞여 나오고 있었거든요. 박지연은 문을 열기 전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혹시 가족 간의 중요한 대화를 방해할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미영과 한 남자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김성우였습니다. 40대 후반의 김성우는 정용환 그룹의 기획본부장으로 정용환이 쓰러진 후 사실상 회사의 모든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침착한 성격으로 임직원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받고 있었죠. 김성우는 정용환이 쓰러지기 전부터 회장의 오른팔 역할을 해왔습니다. 뛰어난 경영 감각과 판단력으로 정용환의 인정을 받았고 자연스럽게 후계자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정용환이 의식을 잃은 후에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미영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매일 오시면 몸이 견디기 힘드실 텐데요. 김성우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배려가 넘쳤습니다. 미영을 향한 그의 시선에는 단순한 동정을 넘어선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제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더 답답해서요. 두 사람은 병실 한편에 설치된 작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흐린 하늘처럼 분위기도 조용하고 침울했습니다. 김성우는 미영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3년 동안 미영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회사 일로 자주 찾아뵈면서 미영 씨가 얼마나 외로우실지 생각해 봤어요. 김성우의 말에 미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3년 동안 누구도 자신의 외로움을 이해해주지 않았는데 김성우만은 달랐습니다. 회사 업무 보고차 가끔 병실을 찾던 김성우는 점차 미영의 말동무가 되어주었습니다. 박지연은 문틈으로 살짝 병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깊은 대화에 빠져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업무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했던 박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될지 판단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때 김성우가 조심스럽게 미영의 손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미영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았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와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 씨, 저도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김성우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성우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여전히 맞잡혀 있었고 그 모습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박지연은 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감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헌신적으로 남편을 돌봐온 미영과 회사의 실권자인 김성우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정용환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3년 동안 꼼짝하지 않던 눈이 아주 조금, 정말 미세하게 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작은 변화여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정용환의 의식 속에서는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들, 익숙한 웃음소리, 그리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이 웃음, 이 손길, 이건
뭐지? 정용환의 내면에서 의문이 일어났습니다. 3년 동안 잠들어 있던 의식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깨어날 만큼 강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서 막 깨어나려는 사람처럼 현실과 꿈 사이를 헤매고 있었죠. 박지연은 더 이상 병실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3년 동안 지켜본 이 가족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흐린 하늘에서 마침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병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미영과 김성우는 여전히 손을 맞잡고 있었고 정용환의 눈은 다시 감겨버렸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정용환의 병실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연은 평소보다 더 자주 병실을 드나들며 정용환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변화가 없던 환자였기에 아주 작은 신호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아침 박지연이 정기 검진을 위해 병실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정용환의 오른쪽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착각인 줄 알았지만 몇 분 후 다시 같은 움직임이 반복되었습니다. 박지연은 급히 담당 의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신경외과 과장님, 정용환 회장님 상태에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는 즉시 병실로 달려와 정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뇌파 검사 결과 미약하지만 뇌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완전한 의식 회복은 아니지만 분명히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깨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 징후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아직 말씀드리지 마세요. 희망을 주었다가 실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의사의 말에 박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 목격했던 미영과 김성우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한편 김성우는 정용환 그룹 본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주요 임원들과 외부 투자자들이 참석해 있었습니다. 안건은 그룹의 구조 조정과 일부 계열사의 매각이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비핵심 사업 부문의 정리는 불가피합니다. 회장님께서 의식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저희가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김성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회사를 이끌어온 경험과 실적이 그에게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임원들도 김성우의 판단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정용환이 없는 동안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오히려 일부 사업 영역에서는 더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본부장님, 그렇다면 지분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김성우는 잠시 침묵한 후 답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경영진이 더 많은 결정권을 가져야 합니다. 회장님의 지분 일부를 신탁 형태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정용환의 경영권을 약화시키는 조치였습니다. 김성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성우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회장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지만 실제로는 미영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미영이 평소처럼 정용환의 손을 마사지해주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 오늘도 오셨네요. 김성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들어 김성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년 전과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의 공허함 대신 어떤 기대감 같은 것이 담겨 있었거든요. 성우 씨가 자주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혼자 있을 때보다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병실 한편에 앉았습니다. 김성우는 오늘 있었던 회의 내용을 미영에게 설명했습니다. 복잡한 경영 상황이었지만 미영은 놀랄 만큼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40년 가까이 정용환 곁에서 지내며 자연스럽게 경영 마인드를 익혔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장님이 깨어나시면 이런 결정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미영의 질문에 김성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용환의 경영 철학과 자신의 방향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장님의 방식은 너무 보수적이었어요. 시대가 변했는데 옛날 방식을 고수하다가는 회사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우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완고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정용환의 눈이 살짝 떠졌습니다. 이번에는 며칠 전보다 더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 사람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정용환은 흐릿한 시야로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용환의 의식 속에서는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김성우의 목소리가 점점 선명하게 들려왔고 그가 말하는 내용들이 하나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구조조정, 지분 정리, 인수합병, 이 모든 것들이 자신 몰래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자식들이 날 죽은 사람 취급하고 내 회사를 팔아넘기려 해? 정용환의 내면에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단지 듣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성우는 미영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영 씨,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미영 씨가 이렇게 혼자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영의 눈에는 당황스러움과 기대감이 동시에 스쳐갔습니다. 김성우의 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정용환은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자신의 부하 직원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말이죠.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각성에 대한 의지가 그의 마음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병실 밖에서는 박지연이 정용환의 변화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중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녁 무렵 김성우가 병실을 떠난 후 미영은 혼자 남아 정용환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뭔가 다른 기운을 느꼈지만 3년 동안의 절망감이 그런 직감을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미영은 정용환의 이마에 손을 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정말 깨어나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정용환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정용환은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외침은 아직 밖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박지연은 정용환의 변화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손가락 움직임이 더 자주 일어났고 때로는 눈꺼풀이 떨리거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도 관찰되었습니다. 3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였던 환자에게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박지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의사는 아직 가족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지만 간호사로서의 직감은 정용환이 곧 깨어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병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생각하면 더욱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정용환이 정말로 의식을 회복한다면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고민 끝에 박지연은 지훈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영보다는 지훈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지훈의 연락처를 찾아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지훈 선생님이시죠? 저는 아버님 병실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 박지연입니다. 전화를 받은 지훈은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요? 나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아버님 상태에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시간 되실 때 병원에 오실 수 있으실까요? 지훈은 박지연의 말을 듣고 한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3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던 아버지에게 갑자기 무슨 변화가 있다는 걸까요? 희망을 가져도 되는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실망만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변화라고 하시면 어떤 변화인가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서요.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지연의 신중한 답변에 지훈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지훈을 박지연이 맞이했습니다. 박지연은 지훈을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한 후 정용환의 최근 상태 변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착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칠 동안 지켜본 결과 분명히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 징후들이 보입니다. 손가락 움직임, 눈꺼풀 떨림, 그리고 가끔씩 입술도 움직이세요. 지훈은 박지연의 말을 듣고도 선뜻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수없이 희망과 절망을 반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확실한 건가요? 혹시 일시적인 반사작용은 아닐까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패턴이 있어요. 특히 누군가 말을 할 때 반응이 더 뚜렷해집니다. 박지연의 설명을 들은 지훈은 급히 아버지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정적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정용환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고 겉보기에는 3년 전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지훈은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박지연도 따라 들어와서 지훈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지훈이에요. 정말로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몇 분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자 지훈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박지연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미국에서 돌아왔어요. 사업은 실패했지만 이제 아버지 곁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지훈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을 이어갔을 때였습니다. 정용환의 오른손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지훈은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용환의 손가락이 지훈의 손을 살짝 움켜쥐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약하지만 분명한 압력이었습니다. 아버지, 지훈은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3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박지연도 이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지훈의 마음에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병원에 남아 아버지를 지켰습니다. 박지연의 배려로 특별히 밤을 새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훈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앉아 있으면서 지난 3년간의 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문득 지훈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어머니의 모습이 예전과 달라 보였던 것, 그리고 김성우가 자주 병실을 찾는 것들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가서 박지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간호사님, 혹시 병실에 CCTV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특실이라서 보안상 설치되어 있어요. 왜 물어보시는지요? 아버지 상태 변화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최근 며칠간의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박지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지훈의 간절한 부탁에 병원 규정 범위 내에서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보안실로 가서 최근 일주일간의 병실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보던 지훈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머니와 김성우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 그리고 마치 연인처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3년 동안 헌신적으로 아버지를 돌봐온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상대가 아버지의 부하 직원인 김성우라는 점이었습니다. 박지연도 지훈의 충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며칠 전 이 장면을 처음 목격했을 때 같은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훈은 병실로 돌아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정말로 의식을 회복하고 있다면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지훈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의 회복을 기뻐해야 할지 아니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걱정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지우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의식 회복 징후는 분명한 기쁨이었지만 어머니와 김성우의 관계를 알게 된 충격은 그 기쁨을 반감시켰습니다. 지우는 며칠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직접 따져 물어야 할지 아니면 아버지가 완전히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고민이 깊어갔습니다. 한편 김성우는 정용한 그룹 본사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에는 주요 주주들과 임원들이 모여 있었고 안건은 임시 주주총회 개최였습니다. 김성우는 정용환의 장기간 의식불명을 이유로 경영권 승계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장님이 의식을 잃으신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지만 이제는 좀 더 명확한 경영 체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성우의 발언에 이사회 멤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김성우의 경영 하에서 회사는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왔고 일부 사업 영역에서는 정용한 시절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제시하시는 건가요? 한 이사가 질문했습니다. 김성우는 미리 준비한 자료를 펼치며 답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새로운 경영진 구성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회장님의 지분은 신탁 관리하에 두고 실질적인 경영은 새로운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회사와 주주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실상 정용환으로부터 경영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제안이었습니다. 김성우는 법적으로 문제없는 절차를 통해 자신이 그룹의 새로운 수장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사회는 김성우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주총회는 2주 후로 예정되었고 김성우는 그 사이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성우는 미영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기 위해 병원이 아닌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미영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김성우의 간곡한 부탁에 응했습니다. 3년 동안 집과 병원만 오가던 미영에게는 오랜만의 외출이었습니다. 레스토랑의 조용한 개별실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김성우는
평소보다 더 신중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영도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미영 씨, 오늘 이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이 있었어요. 김성우는 주주총회 계획에 대해 미영에게 설명했습니다. 미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동시에 어딘지 안도하는 듯한 기색도 보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거예요. 회장님의 보수적인 경영 방식에서 벗어나 시대에 맞는 혁신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우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은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평생 작품인 회사가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간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성우는 미영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더욱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영 씨, 저는 미영 씨가 혼자서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상황이 정리되면 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는 사실상 결혼 제안이었습니다. 미영은 김성우의 말을 듣고 당황했지만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3년 동안의 외로움과 절망감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성우 씨, 저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어요. 남편이 이런 상태인데 미영 씨도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셔야 해요. 회장님이 깨어나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의사들도 말하지 않았나요? 김성우의 설득에 미영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날 밤 늦게 미영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지훈이 아버지 병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훈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고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지훈아, 무슨 일이야?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니? 미영의 질문에 지훈은 복잡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CCTV에서 본 장면들이 자꾸 떠올랐지만 차마 직접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버지가 곧 깨어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훈의 말에 미영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얼굴을 스쳐갔습니다. 만약 정말로 남편이 깨어난다면 자신의 선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지훈은 병실로 들어가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단 하루만이라도 눈을 떠주세요. 이 회사, 이 가족 모두 무너지고 있어요. 김성우가 회사를 가져가려고 하고 어머니는 지훈은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절규는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정용환의 고개가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끄덕였습니다. 지훈은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말을 듣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용환의 의식 속에서는 분노와 결의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회사와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그를 현실로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깨어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 서울 시내는 평소보다 분주한 분위기였습니다. 정용환 그룹 본사 앞에는 이른 시간부터 주주들과 언론진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는 단순한 경영진 교체가 아닌 국내 굴지 기업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성우는 새벽부터 일어나 마지막 점검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3년간 준비해온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법무팀과 함께 서류를 재검토하고 주요 주주들의 찬성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주주 출석률도 예상보다 높고 언론 관심도 상당합니다. 비서의 보고에 김성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이후 자신은 정용환 그룹의 새로운 수장이 될 것이었습니다. 3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경 정용환이 갑자기 눈을 또렷하게 떴습니다. 3년 동안 미세한 변화만 보이던 그가 드디어 완전한 의식을 회복한 것이었습니다. 밤새 지켜보던 지우는 이 장면을 목격하고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용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었지만 정용환의 눈에는 냉정함이 가득했습니다. 지훈아, 오늘이 며느리냐? 정용환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깨어나셨네요. 오늘은 4월 15일이에요.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정용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병실에서 들었던 모든 대화들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김성우의 배신, 아내의 변심, 그리고 자신의 회사를 빼앗으려는 음모까지 말이죠. 간호사를 불러라. 그리고 내 변호사에게 연락해라. 정용환의 명령에 지우는 황급히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달려갔습니다. 박지연은 정용환의 완전한 의식 회복을 확인하고 즉시 담당 의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병원은 순식간에 비상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급히 달려와 정용환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신경학적 검사 결과 정용환은 완전히 정상적인 의식 상태를 회복했습니다. 3년간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것 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명료한 정신 상태였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매우 양호하십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조언에 정용환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의사 선생, 나는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 휠체어를 준비해 주시오. 정용환의 결의에 찬 목소리에 의사도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의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고 일시간 후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사는 정용환의 의식 회복을 확인하고 즉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정용환의 경영권은 여전히 유효했고 오늘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그의 참석은 모든 상황을 뒤바꿀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상황에서 주총장에 참석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김성우 측에서 충분히 준비했을 것이고 변호사의 우려에 정용환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 자식이 3년 동안 내 회사에서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오늘은 모든 것을 정리할 때요. 오전 10시 정용환 그룹 본사에서는 임시 주주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회의실에는 주요 주주들과 임원들, 그리고 언론진들이 가득 참석했습니다. 김성우는 단상에 서서 개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용환 회장님의 장기간 부재로 인해 불가피하게 새로운 경영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김성우의 말에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김성우는 내심 안도하며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뒤쪽 문이 열리며 휠체어를 탄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의료진과 변호사들이 그를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성우는 그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3년 동안 침대에 누워있던 정용환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용환의 눈빛은 예전처럼 날카롭고 권위가 넘쳤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소란에 빠졌습니다. 주주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용환을 바라보았고 언론진들은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눌러댔습니다. 김성우는 단상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용환은 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회의실 앞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정용환은 오른손을 들어 올리며 힘있게 외쳤습니다. 정용환 살아있다. 그리고 아직 이 회사의 대표이사다. 정용환의 선언에 회의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성우는 창백한 얼굴로 정용환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간 준비해온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용환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3년 동안 내가 부재한 사이 이 회사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오늘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죽은 왕의 귀환처럼 정용환의 등장은 모든 상황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김성우가 쌓아 올린 3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정적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정용환의 등장으로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김성우만이 단상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3년간 준비해온 완벽한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용환은 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단상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전처럼 날카로웠고 목소리는 3년 전의 권위를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참석한 주주들과 임원들은 마치 유령을 본 듯한 표정으로 정용환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성우 본부장. 정용환이 김성우의 이름을 부르자 김성우는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정용환의 목소리에는 차갑고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3년 동안 수고 많았소. 내가 없는 동안 회사를 잘 돌봐줬다고 들었소. 정용환의 말에는 아이러니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성우는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정말로 의식을 회복하신 건가요?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을 수 없다고? 나도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봤소. 정용환은 변호사에게 손짓했습니다. 변호사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단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김성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김성우 본부장이 저의 부재를 이용해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정용환의 선언에 회의실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김성우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애썼지만 이미 그의 표정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첫째, 김성우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허위 계약을 통한 수익 빼돌리기 등 총 50억 원 상당의 횡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정용환의 폭로에 회의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변호사는 관련 증거 서류들을 하나씩 공개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계약서,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김성우는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회장님의 보수적인 경영 방식으로는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변명은 그만두시오. 정용환의 차가운 목소리가 김성우의 말을 막았습니다. 둘째, 김성우는 내 부재를 이용해 이사회를 조작하고 불법적인 의사결정을 강행했습니다. 오늘 이 주주총회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 무효한 회의입니다. 변호사는 관련 법조항을 인용하며 김성우의 행위가 명백한 배임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참석한 주주들은 점점 김성우를 비난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용화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 뒤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미영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 도착했는지 모르지만 미영은 무표정한 얼굴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성우, 당신은 내 아내를 이용해 나를 완전히 제거하려 했소. 이 말에 회의실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정용환과 미영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영아, 이리 와보시오. 정용환의 부름에 미영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의 외로움, 김성우와의 관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복잡한 감정들이 모두 무표정한 얼굴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묻겠소. 당신은 김성우와 어떤 관계였소? 정용환의 직접적인 질문에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미영은 잠시 침묵한 후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당신이 쓰러졌을 때 난 처음으로 자유로워졌다고 느꼈어요. 미영의 고백은 정용환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갑게 답했습니다. 그 자유 값비쌌겠군. 정용환의 말에 미영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40년 가까운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일어나 발언했습니다. 정용환 회장님의 복귀와 함께 제시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김성우 본부장의 해임을 결정합니다. 또한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결합니다. 김성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그를 회의실 밖으로 안내했고 그의 3년간의 야망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정용환은 휠체어에 앉은 채로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의 왕국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잃어버린 것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아내와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부터 회사는 정상 운영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방식으로 경영할 것입니다. 정용환의 선언으로 주주총회는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왕이 돌아왔지만 그 대가로 치러진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미영은 정용환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조용히 회의실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그들 사이에 나눌 말은 없었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충격적인 주주총회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이었지만 정용환 그룹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정용환은 의식을 회복한 후 2달 동안 회사를 정상화하는데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김성우가 저질러 놓은 각종 비리를 정리하고 흐트러진 조직을 다시 세우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정용환에게는 더 중요한 결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3년간의 혼수 상태와 그 이후의 격변을 겪으면서 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70대 초반의 나이에 이런 큰 사건을 겪고 나니 더 이상 예전처럼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정용환은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임원들과 주요 주주들이 모인 회의실에서 정용환은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회장직 사임을 발표합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겨우 회사를 되찾은 정용환이 이렇게 빨리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대신 제 아들 정지훈을 새로운 최고 경영자로 추천합니다. 지훈이는 미국에서의 실패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이제 이 회사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갈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우는 아버지의 발표를 듣고 당황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사업 실패로 자신감을 잃었던 그에게 이런 중대한 책임을 맡기겠다는 아버지의 결정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 지훈아, 준비가 완벽한 사람은 없다.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의지와 책임감이다. 너는 이미 그 자격을 충분히 보여줬다. 정용환의 말에는 아들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혼수 상태에 있으면서 그리고 깨어난 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아들이 보여준 모습을 통해 지훈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지훈의 새로운 최고 경영자 임명을 승인했습니다. 그날 오후 언론에는 정용환 그룹의 세대교체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한편 미영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이혼 절차를 조용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주주총회 이후 정용환과 미영 사이에는 더 이상 나눌 대화가 없었습니다. 40년 가까운 결혼 생활이 그렇게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날, 두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미영은 담담한 표정으로 서류에 서명했고 정용환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같은 행동을 따랐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 정용환의 마지막 인사에 미영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영은 그날 오후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찾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지훈이 최고 경영자로 취임한 지 한 달 후 정용환에게는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의식 회복과 이후의 격한 감정들이 그의 몸에 무리를 주었던 것입니다. 의사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정용환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3년 전과 달랐습니다. 의식이 또렷했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니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이었습니다. 병실은 예전과 같은 곳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는 간호사들도 정용환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지훈도 매일 아버지를 찾아와 회사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박지연 간호사는 여전히 정용환을 정성스럽게 돌봐주었고 이번에는 진정한 회복을 위한 간병이었습니다. 어느 겨울 오후 지훈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지훈의 얼굴에는 예전에 없던 자신감과 성숙함이 보였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된 후 그는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분기 실적이 나왔어요. 예상보다 좋은 결과입니다. 지훈은 아버지에게 회사의 근황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정용환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올린 회사가 아들의 손에서 더욱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훈아, 너는 나보다 훨씬 나은 경영자가 될 것 같구나. 아버지의 칭찬에 지훈은 감격했습니다.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인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쌓아놓으신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부자 사이에 진솔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3년간의 분리와 그 이후의 격변을 겪으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용환의 병실 창밖으로는 새싹이 돋아나는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1년 전 이맘때 김성우와 미영의 관계를 목격하며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이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정용환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병실 안까지 스며들어와 모든 것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용환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야 아들이 내 뒤를 잇는 걸 보게 됐군. 정용환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그토록 바랐던 일이 이렇게 늦게 이루어졌지만 오히려 지금이 적절한 때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찾는 과정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밖에서는 벚꽃잎들이 봄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생명력 넘치는 봄 햇살이 병실 가득히 쏟아져 들어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정용환은 그 따뜻한 빛 속에서 깊고 평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희망 속에서 말이죠. 오늘도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되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을 나눠주세요.